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기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늘 일찌감치 서울고법에 송부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쨌든지 간에 어제 유죄 판결은 나왔습니다. 이 유죄 판결이 바뀔 가능성은 뭐 0에 가깝다 이렇게 봐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연 조기 대선의 지금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것도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다 주지하시다시피 지금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가 가장 유력한 주자라는 거는 부인하기가 힘듭니다. 이 판세에 과연 어제 대법원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결국은 대선에 이제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중도층 표심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극적으로 무죄를 받으면서 사실상 사법 리스크를 떨쳐냈다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대법원의 선고로 이 후보는 다시 사법 리스크를 떠안은 채 대선을 치르게 됐는데요. 이 문제는 이번 선거 국면에서 이 후보와 민주당이 공을 들여온 이 중도층 표심의 움직임입니다. 이 후보로서는 대선을 앞두고 도덕성에 흠집이 나면서 이 중도층 지지를 확보하며 지지율을 올리던 흐름에 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민주당 내에선 중도층 표심을 의식해서 이 사법부를 향한 공세를 자제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이 다 같이 사법부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바꾸면 그 모습이 이 중도층에게 좋게 보일 리가 없다면서 이 후보의 향후 행보와 정책들이 가려질 것이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가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요. 말씀드린 대로 이 판결이 과연 대선에서의 그 표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게 당장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의 분석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일치하는 의견은요. 결국 이재명 후보의 고정 지지층 그러니까 어떤 진보 성향의 그런 표들이 오히려 이제 강하게 뭉칠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상대적으로 또 영향을 미쳐서 이제 보수 진영의 표도 또 상대적으로 강하게 뭉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결국은 그 선거를 좌우할 수 있는 중도층, 뭐 20 내지 30%라고 흔히 저희가 평가를 하는데요. 그 중도층이 이런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게 앞으로의 대선 판도를 가늠할 거다. 이런 지금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 소영주 부대변인이 말씀을 해주셨죠. 결국 유죄 판결이라는 그런 리스크를 안고서도 국민이 선택을 한다면 그건 대법의 판결을 이재명 후보가 극복하는 그런 결과가 될 텐데 당연히 민주당 그런 결과를 기대하고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헌법보다 더 헌법적인 근원이 되는 건 국민들의 주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선택권일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번 조기 대선에 그 국민들의 득표율은 꽤 큰 의미를 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파기환송의 유지 취지를 안고서도 국민들이 그게 어떤 선택의 가장 큰 요인이 된다고 할 때 그보다 더 큰 선택하지 못할 게 뭘까요? 지난 내란 사태에 있어서의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이재명 후보의 이런 공직선거법상의 허위 사실의 어떤 혐의가 상쇄할 만큼 이재명 후보가 더 크냐라는 기준이 될 것이라서 저는 물론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니까. 다만 그게 아무 평온한 시절에 있었다면 이재명 후보가 무조건 불리하다고 제가 얘기할 텐데 내란 사태의 어떤 종식과 정상화를 바라는 중산, 중도 그런 국민들의 또 선택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꼭 부정적으로만 작용할 거다.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란 사태라는 표현은 민주당에서 쓰시는 겁니다. 아직 내란 부분과 관련해서 사법적인 판단은 나오지 않았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비상계엄 사태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야 뭐 이재명 후보가 어떤 판결을 받더라도 투표를 하겠습니다만 중도층의 표심에는 이재명 후보에게 당연히 대단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는 경우를 생각해 봤을 때 두 가지 경우의 수로 나눠봐도 대한민국이 큰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왜냐하면 사법 절차가 그대로 진행이 되면 몇 달 안에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은 확정이 돼서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직이 상실될 겁니다. 그러면 금년 안에 우리나라는 대선을 2번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는 걸 그렇죠. 전제로 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공직선거법 266조에 따라서 그렇게 네. 될 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재판 절차를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인위적으로 정지시킨다. 얼마나 많은 국가적인 혼란과 국민적인 반발이 있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면은 이제 중도층은 나라가 더 이상 시끄럽고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안정을 위한 선택이 무엇인지를 고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에 민정당 노태우 후보가 포스터에 내걸었던 슬로건이 이제는 안정입니다였고 그 결과가 노태우 후보의 당선이었다는 것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